7월 29일 생생주식입니다. 장 초반에 지수를 하방으로 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나 3169포인트에서 지지 방어가 되면서 이후에 3232포인트까지 반전하는 흐름을 그려줬어요. 다시 한번 행보등락 박스권 내에서 오늘 오전장에 등락 변동성이 출현이 된 건데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때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조정 후 다시 반전하는 과정 속에서 32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이후에 한 번도 3200포인트를 다시 깨지 않고 위에서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감시켜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봉 차트상 밑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점이죠. 즉 시가 위 양봉으로 마감된 건데요.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첫째, 후속 흐름에 있어서 추가 상승의 시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여전히 신고가 경신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000포인트 돌파의 첫 번째 타켓 이후에 역사적 신고점 경신의 두 번째 타켓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예고드리고 있죠. 이 역사적 신고점 경신의 가능성이 오늘까지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각국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을 보면요, 이 기사 제목에도 달려 있지만은 1000조, 800조 다 공수표, 일본과 EU 알고도 트럼프의 숫자를 맞춰주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1000조, 800조 등 이러한 부분을 내지르면서 트럼프에 맞춰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다 지키려는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없거나 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 부분에 대출 및 대출 보증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 투자는 1, 2%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투자 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할 거다. 투자 결정을 기업이 할 거다라는 거는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한 EU의 7,500억 달러, 3년 7,50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 미국의 석유나 LNG 요 구매, 요것도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3년간 7,500억 달러면 매년 2,500억 달러의 미국 석유와 LNG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모든 석유와 LNG를 다 EU 쪽으로만 수출을 해야 돼요. 딴 데로는 수출할 여력이 없어요. 전부 다 EU 쪽으로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U 역시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것도 기업의 몫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수표가 남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경우도요, 전략을 잘 짜서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한 어제 설명드린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 역시 한국이 협력을 하되 얻어내는 부분도 상당할 수 있도록 협상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협상이 타결이 될 경우에는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또한 세법 개정 같은 경우도요, 법인세 인상이 주를 이루고 여기다가 대통령이 강조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들어가고, 또한 이외 양도세 부과 기준이나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 증권거래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증시 상승 기조에 최대한 영향을 적게 만드는 수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세법 개정안 눈치 보기로 빠졌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융주, 뭐 이런 삼성증권 같은 금융주, 그리고 CJ 같은 지주사 관련주,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 재회복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먼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자,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수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지수는 옆으로 행보등락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려면, 신고가 경신 쪽으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나 올라가고는 안 된다. 다른 상승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상승의 섹터나 종목이 가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앞선 방송에서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외에도요, 이러한 금융주나 지주사 관련주들이 다시 재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이 나타나면은 상당한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다가 조선 쪽도 여전히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일단 LNG 쪽,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성화인텍은 이렇게 쭉 조정을 보여왔지만은 다시 오늘까지 해서 어느새 벌써 여기를 다 회복을 해줬어요. LNG 쪽이 다시 재회복을 시도하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한화오션 이런 종목, 이렇게 선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매물 소화를 좀 거쳤어요. 그죠?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죠. 한화오션도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약간의 매물 소화를 좀 거쳤죠. 그러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매물 소화를 거쳐서 이번 주에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오늘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실적 발표가 1, 2일 앞으로 다가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매물 소화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이거는 좀 확인할 포인트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선 쪽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지금 주가가 100만원, 120만원 넘어가면서 황제주로 등극했죠. 한국 증시에서 지금 100만원이 넘어가는 황제주는 4종목인가 5종목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입니다. 즉 효성중공업이 속한 전력설비 쪽도 아직은 패턴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소외주, 대표적인 소외주였던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23조 원의 파운드리 물꼬를 텄고요. 또 HBM4 샘플 공급이 임박하면서 지금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어제 7만 원 넘어갔고 오늘도 아래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를 딛고 다시 7만 원 위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23조 원 파운드리 물꼬 튼 거 이런 부분은 주가 7만 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어제 장중에 주식장의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또 여기다 HBM4 샘플 공급도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삼성전자 같은 소외주가 계속해서 좀 살아 있고 전력설비 쪽, 그 다음에 조선 쪽, 그죠? 여기다가 이제 조정을 거친 지주사나 금융주 이런 쪽이 회복을 해주고 이런다면은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과연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후속 흐름에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관세 협상이나 또 세법 개정안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은 지수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참 SK 하이닉스는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여기를 하향하게 되면 60일 이평선하고의 이격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지지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는데 실패했죠. 근데 한번 하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라인을 회복만 해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요 20일 이평선까지 돌파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패턴을 다시 살려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때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세 협상 합의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나온다면 역사적 신고점 경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